일본 오키정에 사는 주부 노다 유코 씨. 마을 쓰레기 수거장에 나온 그녀가 바쁩니다. 오키정에서는 쓰레기를 무려 21가지로 분리하기 때문입니다. だいたい20種類ぐらいあります。でも私はもうこれはなくても頭の中にだいたい入ってます。 지어진 지 무려 100년이 지난 집에 사는 영국인 제프리 씨. 오래된 집의 에너지 손실을 줄이기 위해 손수 지붕에 단열재를 20cm나 덧댔습니다. Halved our energy consumption and halved our carbon footprint since we took these measures. 생활 속 작은 실천을 통해 이산화탄소 발생을 줄여나가자는 그린 스타트 운동. 이산화탄소 줄이기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우리 모두의 과제가 됐습니다. 나부터 나서서 지구를 지키겠다는 지구 곳곳의 녹색 지킴이들 만나봤습니다. 광주에 사는 주부 박종혜 씨가 저녁 준비를 하느라 분주합니다. 그런데 저녁 준비를 하다 보면 의례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들을 차곡차곡 모아두었다가 베란다로 가지고 가네요. 대체 뭘 하려는 걸까요? 베란다에 있는 상자 뚜껑을 여니 지렁이가 가득합니다. 박종혜 씨는 3년 전부터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지렁이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사과 껍질이며 감자 껍질 같은 음식물 쓰레기를 흙 위에 덮어두면 지렁이들이 아주 잘 먹는다고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주다가 보면은 일주일 후에 와서 이게 딱 주려고 열어보면은 이 흙이 동글동글하니 분변토가 위에 다 있어요. 그렇게 흙이 이쁠 수가 없어. 손으로 탁 만져볼 수 있게끔 딱 이렇게 열었을 때 이 지렁이들이 많이 먹고 똥을 쌌구나 하는 그 느낌이 와요. 흙에서. 유난히 검은 빛을 띠면서 윤기가 흐르는 이 흙은 지렁이들이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뱉어낸 분변토입니다. 영양분이 많은 분변토는 화분의 분갈이용으로 사용하면 꽃과 나무들이 아주 잘 자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음식물 쓰레기 감량을 시작한 지가 지금 몇 해가 됐는데 해마다 이게 감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집에서 이렇게 해보면 거의 3분의 2는 줄였다, 음식물 쓰레기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음식물 쓰레기 버리러 뭐 일주일에 2번을 갔다 하면 일주일에 1번 가지고, 또 음식물 쓰레기가 뭐 통으로 하나 차서 버린다 그것보다도 이제 생쓰레기는 거의 지렁이 밥으로 이렇게 나가니까. 박종혜 씨가 사는 아파트는 분여회 차원에서 함께 지렁이를 키우고 원하는 사람에게 분양까지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지렁이를 키우게 된 것은 계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주민들이 그때 몇 년 전에 음식물 소각장을 다녀왔어요. 교육차. 북구청에서 차를 보내주셔가지고. 근데 그때 다녀오면서 이제 음식물 쓰레기가 너무 아주 과다하게 나온다는 것을 알고 거기서 이제 좀 교훈을 얻었다고 봐야죠. 그래가지고 이제 주민들이 우리도 한번 음식물 쓰레기를 줄여보자 해가지고 한 15세대가 그때 이제 분양을 받았어요. 처음에는 15세대가 시작을 했지만 주민들을 상대로 교육과 홍보를 계속한 결과 지금은 개인적으로 지렁이를 키우는 세대들이 60여 가구로 늘었습니다. 열정적인 주부들로 구성된 이 아파트 분여회는 최근 또 다른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너지 진단을 통해 생활 속에서 낭비되는 에너지를 줄여보자는 운동입니다. 많은 세대는 아니거든요. 예. 조금 더 바람을 일으키면 네. 에너지 진단 기계를 이용하면 사용하지 않는 전자제품의 대기 전력 소비량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전력이 0와트예요. 그죠? 0와트인데 텔레비전을 틀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너무 힘들다. 지금 계속 흐르죠. 0.97, 95, 그냥 0.9와트 정도가 대기 전력은 줄이자 하지만 플러그를 뽑는 건 실은 귀찮은 일이에요. 그리고 또 그냥 이게 뭐 몇 와트나 될까? 그리고 이제 간과하기 쉽죠. 그래서 이제 그걸 일일이 이렇게 측정을 해드리면 예를 들어 0.4와트라든가 뭐 많게는 3와트, 4와트 이렇게 나가는 것들도 있어요. 옛날 가전제품들은. 그러면 깜짝들 놀라시죠. 에너지 진단을 통해서 단순히 그 수치만 보는 게 아니라 지혜들을 얻어가시죠.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생활 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낭비되는 에너지로부터 작은 실천을 통해 줄여보자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린 스타트 운동이 그것입니다. 그린 스타트 하면 다들 좀 어렵게 생각하시는데요. 사실은 그 작은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국민 개개인이 그 환경과 기후 변화에 대해서 너무 어려운 실천보다는 플러그 하나 뽑고 그 자동차 운행 줄이고 온실가스 저감에 대해서 조금 실천하자는 일회용품 사용 줄이고 하는 그런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게 쉬울 거라 생각이 들고요.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이렇게 환경이 깨끗한 나라에 다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부 정책도 되게 중요하지만 실제로는 국민 개개인의 실천이 굉장히 앞서 있습니다. 뭐 영국, 독일, 가까운 일본을 가더라도 마을 단위로 주민 개개인이 실천하는 걸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 실천을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속에서 이 그린 스타트 운동이 시작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본 후쿠오카에서 1시간 정도 거리에 있는 오키정. 평생 이 마을에서 살아온 주부 노다유코 씨는 철저한 분리수거로 마을에서도 이름난 사람입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하는 것은 기본. 그 외 분리수거를 무려 21가지로 한다고 합니다. これはね、大木町で資源ごみを分別するための一覧表なんですけども、こうやって20種類ぐらいあるから大変なようだけども、まあ私はもう大体頭に入ってます。 벽에 붙여놓고 외워야 될 만큼 복잡하다는 오키정의 쓰레기 분리수거 표 한번 볼까요? 일단 병은 색깔에 따라 다르게 분리해서 모아야 합니다. 모든 종이 쓰레기도 규격에 맞춰 접어서 내야 하고요. 신문지는 가로 세로 규격까지 맞춰야 합니다. 식용유도 물론 따로 분리해야 합니다. 이 표에 따라 철저하게 분리수거를 하는 유코 씨는 집 이곳저곳에 분리수거함들을 두고 있습니다. リサイクルセンターでは分けます。そういうのはもう一緒に入れといて向こうで分けます。だいたいこれは蓋を取ってこれはこれだけでこの蓋はもうここの中資源燃えないゴミというかもう埋め立て用に入れます。雑紙はこういうレシートからもう取っとけるんですよね。なんか小さいものでもこういうふうに開けて、出します。そうすることで燃えないゴミはずっと減りますね。 이렇게 분리수거를 하자면 불편한 점도 적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철저하게 분리수거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全然元町長ですけどね、その人がこう町を環境の町にしようっていうことで私たちにそれを意識づけをしてくれ
たんだと思います。ですから私も一住民として当たり前でやるようになりましたね。でもそれはもう自分のためよりも将来の子どもたちが少しでも快適な暮らしができればいいかなっていうのがありますから、あんまり苦にはなってません。 매일 아침 오키정 사람들은 통 하나씩을 들고 마을 입구로 모입니다. 제각기 수거한 음식물 쓰레기들을 마을 공동 수거함에 직접 가져다 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확히 오전 8시에 쓰레기차가 와서 음식물 쓰레기들을 수거해 갑니다. 수거 차량이 도착한 곳은 구루룬 순환센터. 지난 2006년 설립된 구루룬 센터는 오키정을 쓰레기를 자원으로 재활용하는 순환 마을을 만들자는 목표로 설립된 곳입니다. クルルンというのはですね、くるくる回るということですね。で、この、クルルンの名前は、住民の皆さんに投票してもらって、子どもたちを含めて投票してもらって決めたんですけども、いろんなね、例えばゴミを資源として回すとか、人と人とのつながりがつながるとか、お金も地域で回るとか、そういうような循環の地域づくりをイメージして作った愛称ですね。 구루룬 센터로 들어온 음식물 쓰레기는 1차 선별 과정을 거친 후 음식물 쓰레기만을 모아 잘게 부숩니다. 그 후 정화조 분뇨 등을 섞어 메탄 발효를 시킵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를 회수해 에너지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오키정의 음식물 쓰레기는 메탄 발효 탱크를 거치는 과정에서 발생된 바이오가스 에너지로 사용이 되고, 발효된 소화액은 유기비료로 쌀이나 보리 농사에 활용이 됩니다. 구루룬 센터의 이 메탄 발효 탱크에서 생쓰레기를 20여일 동안 발효를 시키면 액상 비료로 바뀐다고 합니다. 구루룬 센터 설립 이후 오키정의 쓰레기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음식물 쓰레기의 수거는 늘어나고 소각 쓰레기는 절반 정도 감소하는 효과를 나타냈습니다. 生ゴミは一部家庭で一生懸命堆肥にされているところもありましたけども、ほとんどは焼却をしてました。で、焼却するには非常に高いお金も必要になりますし、環境にも悪いという状況でした。で、今はですね、生ゴミ、ほとんどの生ゴミは、住民の皆さんと協力することで、この施設でほとんど資源として活用してます。で、そうすることでゴミの量、燃やすゴミの量がですね、動き始める前に比べると 45% 以上減ってます。 순환형 생태 마을을 꿈꾸는 오키정의 노력은 쓰레기의 재활용에 멈추지 않습니다. 오키정에 있는 한 보육원, 겨울인데도 아이들은 짧은 옷을 입고 있습니다. 실내 온도를 보니 15도 남짓. 이곳은 태양광으로 발전을 합니다. 太陽光、屋根に上げている太陽光の発電量を、現在の発電量をチューリップの数で表していると、色と数でですね。うちは電力とそれから動力も使ってますけど、全体の量と合わせてそうですね、5分の1ぐらいは賄ってるんじゃないかと思いますけどですね。20% ですね。 태양광이 에너지를 생산하는 만큼 튤립의 숫자에 불이 켜집니다.
겨울에는 아무래도 불 켜진 튤립의 숫자가 적죠. 아이들은 불이 켜진 튤립을 보면서 태양이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것을 실제로 느끼게 됩니다. 오키정은 관내 모든 유치원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더 의미 있는 것은 지역의 태양광 설치를 지원하는 그린 펀드에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まあ日本の CO2、日本の場合民間が出しているのが約3割だと思います。だから産業界が仮に、全部減らしたところで、仮にゼロになったところで民間がそのままだと3割はそのまま残るわけですね。当然、産業界あるいは政府機関、ゼロにはならないし半分にもならないでしょう。だから彼らもせいぜい2割とか3割しか落とせない。そうすると民間は民間で頑張らないと絶対世界に対しての公約を果たせない。そういうからすると我々も民間で頑張るっていうのは大変意義のあることじゃないかと思うんですけどね。생활 속에서 탄소를 줄이자는 운동은 유럽에서는 일찍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영국은 그 선두 그룹 가운데 한 곳입니다. 영국 최초의 탄소 제로 가게임을 자랑스럽게 적어놓고 있는 이 대형마트는 친환경적인 활동을 펼치는 매장으로 세계적으로 이름나 있습니다. All of the material that we use is sustainable wood, so it's sections of wood compressed to make these strong beams that replace the steel. Obviously being far more carbon neutral than actually producing steel to do this building, but also when this building reaches the end of its life, this is material that will be recycled and can be reused for other things or literally go back into nature. 내부 설계 또한 최대한 에너지를 줄이는 방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천정에 여러 개의 창을 만들어 건물 내부로 최대한 많은 빛이 들어오도록 했습니다. 햇빛이 충분하면 전등은 자동으로 꺼집니다. 뿐만 아니라 마트 안 냉장고에서 사용하는 열 에너지를 특별히 설계된 관을 통해 모아서 다른 부분의 에너지로 사용을 하도록 건물이 설계됐습니다. So we've got kind of all of these sort of products here that have got. 매장에 진열된 상품들을 보면 특이한 표시가 눈에 띕니다. We've got a growing number of products that have got the labels on, so things like orange juice, some of our fruit and vegetables, some of our ready and pre-packed meals. The number's growing every day as we get suppliers and on board with the program and understand, you know, what their carbon footprint actually looks like to produce the product. Again, it'll be a slow process to get everybody and every product, but the aim would be that we could provide information on every product we sell to the customer about what carbon was used for that product. 영국에서 탄소 발자국 표시제를 실시한 것은 18개월. 이 매장은 앞장서서 소비자들에게 한 제품이 생산되는데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소비되는지를 알리고 있습니다. I think everybody's starting to learn about it now, and they are starting to realise that they have to cut back on certain things, heat-wise, petrol-wise, everything like that. We have to cut back to save our planet, more or less, isn't it? And we need that. And you know, it's very important to have something like that going on. And I think it's best to learn to teach the little ones. Now I've got 8 grandchildren,
Yes, and we do all sorts of things with nature, and we try to recycle everything, and we love things that we can recycle. 기업과 더불어 영국에서 또 하나의 탄소 배출 진원지로 꼽히는 것이 주택입니다. 영국에는 오래된 주택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런던에서 남쪽으로 74km 떨어진 브라이튼 호브시. (100년) 이상 된 전통 있는 주택들이 즐비한 이 도시는 전통 주택을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에코 하우스로 개조하도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100년이 넘는 자신의 집을 에코하우스로 바꾼 제프리 씨. 제프리 씨는 에너지 절약에 관한 한 달인이라고 불러도 좋을 정도입니다. 그가 취재진에게 꺼내 보여주는 한 장의 서류에는 지난 20년 동안 매년 그가 사용한 에너지 사용량이 빽빽히 적혀 있습니다. 해마다 에너지 사용량이 감소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And then I talk about the simple things that you can do, like switching off lights, turning down the thermostat, doing laundry at a lower temperature. I talk about low-cost measures like roof insulation or cavity wall insulation that are not expensive and are well worth doing because they increase comfort, reduce electricity consumption and reduce carbon footprint. 갑자기 지붕으로 올라가는 제프리 씨를 따라가 봤는데요. 제프리 씨는 전통주택인 자신의 집 난방 효율을 높이기 위해 손수 단열재를 더딥히는 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When we moved into this house, that was all the insulation that the house had. Very, very thin. It's nominally 1 inch, but very poor. So one of the first things we did was to add that, which is 4 inches. There's the 1 inch, the 4 inches, and then the 8 inches on top, which keeps this house beautifully warm. 단열재를 추가하자 그 차이를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눈이 온 겨울날 이웃집 지붕의 눈이 금방 녹는 것에 비해 제프리 씨 집 지붕의 눈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집안의 열이 밖으로 새나가지 않았다는 것이죠. It's taking these older buildings and lowering their energy impact and their carbon footprint that's pretty vital. I mean, it's pretty simple. On a cold day, you don't walk outside with no clothes on. Effectively, that's what our housing is. Our houses are naked, and because of that, they're losing lots and lots of heat. And what we're suggesting, and what is the most appropriate thing to do, as has been done here, is we just put clothes on the house. 뿐만 아니라 지붕에는 태양열 전지판을 설치했습니다. 햇빛을 받아 태양열 전지판 센서가 올라가면 태양열 펌프가 자동으로 작동돼 따뜻한 물이 나옵니다. 물론 무료로 따뜻한 물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에너지 효율이 낮은 전통주택을 에코하우스로 개조를 하자 전기와 가스비가 절반 정도 줄었습니다. The idea with the Eco Open Houses project was really just to inspire a whole group of people in a city to get on and to improve the environmental performance of their housing. In a nutshell, we're just simply trying to inspire people to make change in their own lives and in their own houses. And after running a series of events, it became obvious that the best way to do it
was to really find people that were there doing that already, these people in their communities, champions, and really try and ask them just to open their doors so that people can come in and actually see the effect that all of these different things are having on their quality of life, and indeed how much money they're saving as well through reduced energy bills. And the purpose of the event is to enable and inspire people to improve their housing in a nutshell. 아예 건물을 신축하면서 탄소 제로를 목표로 건설하는 곳도 있습니다. 영국 런던에서 1시간 거리에 있는 주택단지, 지붕에 닭벼슬 모양의 환기구가 있는 이 건물은 설계 때부터 탄소 제로를 목표로 지어진 주택입니다. 건축에 사용된 재료부터 가능한 한 재활용 재료를 활용했습니다. 나무는 가까운 제재소에서 가져왔고, 강철의 80% 정도는 폐쇄된 철도역에서 버려진 것을 재활용했습니다. English is so good. Okay, so before that you lived in Korea. 에너지 사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들은 집안 설계에도 반영이 됐습니다. We have very thick walls, as you can see, also double and triple glazed windows. And this together means we're using about 80% less space heating, which is great for reducing carbon emissions and reduces our bills as well. So it's doubly good. So this wall, on the exterior we have wood cladding, then we've got 30 centimetres of rock wool insulation, and then we've got a dense concrete block. And all this, what we call thermal mass, means that we're not so affected by what the temperature's doing outside, because it's so dense, it takes a long time to heat up and cool down.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 창은 모두 3중 창으로 설계했고, 30cm에 달하는 벽면 내부를 보면은 콘크리트와 벽돌, 밀도가 높은 단열재까지 3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에너지를 줄이기 위한 아이디어는 집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부엌 한가운데 계량기가 있는 것도 그 중에 하나죠. 만약 전기나 가스를 켜고 동시에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게 되면 경보음이 울리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So now we can see it's saying, look, you're using lots of energy. So, you know, it's quite a simple meter, but it's effective. And normally these meters are tucked away out of reach in a dusty cupboard somewhere. But here people can see very obviously how much water and electricity they're using. 뿐만 아니라 부엌 한켠에 있는 이 구멍도 주목해야 합니다. 부엌 안의 구멍은 바로 지붕 위에 환기구와 연결돼 있습니다. 환기구는 항상 바람을 따라 움직이며 신선한 바람을 집 안으로 보냅니다. 지붕 위의 환기구는 신선한 공기의 통로이자 난방의 핵심입니다. 신선한 공기는 열 교환기를 통해 따뜻하게 데워져 집 안으로 공급돼 실내 온도 18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때문에 집안은 항상 신선하면서도 따뜻한 공기로 가득 차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에너지 제로를 목표로 지어진 배드제드는 최대한 태양 에너지를 많이 받도록 남향으로 지어졌고, 창에는 태양열 전지판을 설치했습니다. 에너지 제로를 꿈꾸는 주택 배드제드. 이곳에서는 태양 전지판에 열을 모아 전기 자동차를 충전합니다. 열병합 발전소에서는 목재 쓰레기를 태워 온수를 공급합니다.
빗물은 받아서 빗물 저장소에 저장을 하고 재활용을 합니다. 배드제드는 기존 주택에 비해 10% 정도의 에너지밖에 사용하지 않는 획기적인 미래 주택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UK average lifestyle and how energy is spent, about a third is used in while using the building. BEDZ tried to reduce reduce the energy demand, not while building is being used, but also while the building is constructed. So to reduce the carbon footprint, to reduce the energy consumption. 에너지 제로를 꿈꾸는 주택 배드제드. 영국에서는 2016년까지 배드제드와 같은 탄소 제로 주택 10만 가구 건축을 목표로 하고 있고 2016년부터는 탄소 제로 주택 건설을 의무화한다고 합니다. (2009년 12월) 세계 기후변화협약 총회가 열렸던 덴마크 코펜하겐. 코펜하겐 시내에서 눈에 띄는 것은 일반 신호등과 나란히 있는 자전거 신호등입니다. 1973년 유럽에서도 가장 먼저 환경법을 제정했던 덴마크에서는 자전거 타기를 비롯해 생활 속 탄소 저감을 실천하는 그린 스타트 운동이 일찍부터 시작됐습니다. 덴마크 수도 코펜하겐에서 3시간 거리에 있는 에어로 섬 마스탈. 섬 전체 인구가 7,000명 정도에 불과한 작은 섬 마스탈은 지역 전체가 일찍부터 대한에너지를 개발 사용하면서 생활 속 에너지를 줄이는 일에 앞장서 왔습니다. 섬에 들어서자마자 보이는 8개의 풍력 발전기는 섬 전체 에너지의 40%를 담당합니다. 특히 마스탈 섬에 있는 28,000여 평방킬로미터에 달하는 태양열 에너지 단지는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합니다. 마스탈 태양열 지역 난방 사무소에서는 태양열 발전을 통해 지역 내 온수와 난방을 동시에 공급합니다. 1962년 석유를 에너지로 하는 지역 난방 회사로 첫 출발을 한 이 회사는 1970년대 중반부터 대한 에너지를 찾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It all started back in the late 70s when we had the oil crisis in Denmark and in the rest of the world. And in Denmark, we were about more than 90% dependent on oil. We used oil for everything, for heating up our houses, for transportation. But then overnight, the prices three-doubled, and we have to save. There were restrictions to drive cars and stuff like that. And all over Denmark, also here at this island, people met and talked about how could we use the solar energy and wind. 마스탈에서는 1996년부터 지역 난방공사 시스템을 태양열로 바꾸는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마스탈 난방공사는 소비자들인 지역 주민이 주인인 협동조합 형태라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Ja, Marstal Fjernvarme er et forbrugerejet selskab, en form for et kooperativ. Det er således, at hver forbruger har en stemme til den årlige generalforsamling. Det er også således, at vi må ikke tjene penge her i fjernvarmen. Har vi et overskud på vores drift, skal man tilbagebetale til forbrugerne ved at sænke varmeomkostningerne. Så hvert år skal vi faktisk sætte et budget ind til den danske regering, til Energistyrelsen, hvor der beviser, at vi ikke tjener penge.
Så det er forbrugerne, der er medbestemmende til at sige, hvad skal vi lave af ting og des lignende. De kan komme med på den årlige generalforsamling. 주 에너지원은 태양열이지만 태양의 활동이 활발하지 않을 때를 대비해 보조 열원이 필요합니다. 이 회사에서는 보조 열원으로 유채꽃의 기름으로 만든 바이오 오일을 사용합니다. 100% 이산화탄소 중립을 이뤄낸 것입니다. Det vi så brænder af, det vi så bruger til at varme vandet op med til vores fjernvarmekunder, når vi ikke har sol, det er bioolie. Et restprodukt fra, når man laver rapsolie til automobilindustrien. Så vi er et 100% CO2-drevet, neutralt drevet varmeværk. 태양열 지역 난방 사무소에 있는 거대한 저장 탱크. 도대체 뭐가 들어있길래 이렇게 출렁이는 것일까요? Det vi står på her nu er vores store dampvarmelager. Det er simpelthen en lager af vand, der er gravet ned i jorden. Og derfor her er også en sø, vi har hernede under. Den her sø er fyldt op med varmt vand nu, og vi har 30 grader hernede. Selv nu her, hvor vi har så koldt et vejr, som vi har. Selve lageret på toppen her er frossen til is, kan I se. Men kigger vi ned i hullet her, kan vi mærke, at vandet er 30 grader varmt. 거대한 저장 탱크에 들어있는 것은 태양열로 데워진 따뜻한 온수입니다. 마스탈 지역에서 난방은 태양열과 보조 열원을 이용해 지역 난방공사의 저장 탱크에서 온수를 데웁니다. 그 뒤 온수를 32km에 달하는 파이프관을 통해 각 가정으로 공급하는 시스템입니다. 이렇게 공급된 지역 난방공사의 온수가 겨울철 집안을 따뜻하게 데워주는 열원이 되는 것입니다. Det her, det er den unit, som indeholder 300 liter vand, altså varmvandsbeholder. Og så har vi en spiral fra solvarmen. Det er solvarmen, vi har, der går ned der. Og den går ned og varmer op i bunden af vandet. og så retur op til solfangeren igen. 지역 난방공사로부터 들어온 온수는 각 가정에 설치된 장작 난로를 이용해 한 번 더 데우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따뜻한 겨울을 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Så det er en stor fordel, vi overhovedet har varmen. Men det er billigt for os, og vi synes, det er energirigtigt, at det er CO2-neutralt. Og solvarmen er jo gratis, når vi har investeret i selve solfangerne. 마스탈 섬은 현재 태양열을 비롯해 풍력, 바이오매스와 같은 자연에너지로 전체 사용 에너지의 80%를 충당합니다. 그러나 조만간 100% 자연에너지에 도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시설 확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발생하는 탄소를 줄이기 위한 세계인들의 동참에 우리나라도 빠질 수 없습니다. 안산시는 작년에 탄소 중립 숲을 조성했습니다. 탄소 중립 숲은 발생하는 탄소 양만큼 나무를 심어 탄소를 제로로 만들자는 취지의 숲입니다. 탄소 중립숲을 조성하는 것 자체는 발생된 탄소를 상쇄시키겠다는 원초적인 의미가 있는 거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배출되는 탄소가 이만큼 많기 때문에 가정 내에서도 에너지 절약을 통해서 온실가스를 감축을 시켜보자라는 의도가 그 숨은 뜻입니다.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안산시는 시민들이 많이 오가는 시내 유원지에 탄소 숲을 조성했습니다. 특히 탄소 상쇄 효과가 큰 나무들 위주로 2,000여 그루를 심었다고 하는데요.
개인 참가자들이 많이 동참했다는 것이 큰 의미를 지닙니다.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그 신갈나무, 상수리나무 같은 것은 약 1헥타에 20년 된 1헥타에 그 나무가 빽빽이 심어졌을 때 1년에 약 12톤 정도의 이산화탄소 절감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간이 1년에 발생시키는 이산화탄소가 약 2.64톤인데 그렇게 보면은 그 얼마나 많은 나무를 심어야지 그 이산화탄소를 저감할 수 있는지 그거를 알 수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광주시청은 광주 시내 주택의 탄소 배출량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탄소 전광판을 청사내에 설치했습니다. 이 전광판을 보면 실시간으로 가정 내 가스 사용량과 전기 사용량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광주시 같으면은 그 가정 상업 부분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한 39%, 전국 그 평균 대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그 폭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 시민 참여에 의한 어떤 생활 속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그런 부분에 그 효과가 크게 날 수가 있다. 그런 그 판단해서 도입을 하게 됐습니다. 지난 2008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탄소은행 제도는 가정에서 감축하는 탄소의 양만큼을 포인트로 되돌려주는 제도입니다. 2008년 한 해 탄소은행 제도를 통해 감축한 탄소의 양은 소나무 2만 그루를 심은 효과와 같다고 합니다. 창원시의 경우는 녹색 교통수단의 대표 주자인 자전거를 통해 탄소 감축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2008년 처음 공영자전거 시스템을 도입한 창원시는 현재 창원 시내에 119개의 자전거 터미널을 설치, 시민들이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좋은 점은 편리한 거. 내가 뭐 식당을 들어간다든지 이럴 때는 인근에 터미널에 주차시키고 내 또 식당에 가서 모임도 하고 또 볼일도 보고 쇼핑도 하고 또 편리한 점이 좋아서 일단은 무기자를 많이 타고 있습니다. 창원시는 시민들이 자전거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 자전거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시내 자전거 터미널의 상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창원 시내에 있는 119개 터미널에 대한 자전거 이용 상태를 한눈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19개 터미널마다 각각 CCTV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실 수도 있고요. 그다음 자전거 대여나 보관 상태를 한 화면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동그라미의 파란색 부분은 현재 자전거가 대여 중인 상태를 나타내며 주황색 부분은 현재 보관 중인 상태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깜빡이는 부분들은 대여나 보관이 균형을 이루지 않을 경우에 관리를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이면 특히 자전거가 도심 쪽 터미널에 모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기동대가 출동, 자전거가 많은 터미널의 자전거를 트럭에 싣고 부족한 터미널로 옮깁니다. 만약 100km를 자동차가 아니라 자전거로 달린다고 가정하면 30년생 낙엽송 12그루가 1년간 흡수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창원시는 작년 한 해 자전거를 통해 이산화탄소를 얼마나 감축한 것일까요? 우리 창원 시민들이 작년에 누비자를 갖다가 이용한 거리를 갖다가 한번 저희들이 보면은
전공 99만 5천 킬로미터를 갖다가 탄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수치는 그 누비자를 이용해 가지고 지구를 갖다가 275바퀴 도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에 그 CO2 감축도 또 그 많이 했다고 보는데 2,308톤을 갖다가 CO2를 갖다가 감축했습니다. 이걸 갖다가 돈으로 환산하면은 16억 한 4,800만 원 이런 그 효과를 갖다가 얻었다고 지금 저희들은 자부하고 있습니다. 창원시 공영자전거 사용 인구는 도심 내 시스템을 갖춘 뒤 1년 만에 폭발적으로 증가했는데요. 창원시 15세 이상 인구의 10%가 회원으로 가입, 이용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현재 온실가스를 줄이는 것은 국가 정책이기도 하지만 우리 현 세대를 살아가는 모두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개개인 하나하나가 온실가스를 줄이는 노력들이 마을을 변화시키고 도시를 녹색으로 변화시키고 국가 정책도 녹색 성장으로 변화시킨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그린스타트 운동은 현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어떤 자연을 물려줄 것인가, 어떤 생활 환경을 물려줄 것인가 하는 그런 국민적인 실천 운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지구의 환경을 지키기 위해 무엇인가 하려고 생각하면 너무 거창해서 망설여집니다. 그런데 지구 곳곳에 흩어져 있는 녹색 지킴이들은 말합니다. 생활 속 작은 시작이 지구를 바꾸는 첫걸음이라고. 다음 세대들이 뛰노는 녹색 도시를 꿈꾼다면 지금 바로 그린스타트. 그 쉽지 않은 첫걸음을 내디뎌야 합니다. Thank you.